옛날에 우리 구인사 나 어릴 때 막 이렇게 다닐 때 앞으로 대한민국이 점점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예언을 하신 거지 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또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하여튼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조사 스님이 이득큰 스님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좀 자라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인연이 되는 게 다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 다 인연이 돼. 국선도 쪽에서 오래 수련한 양반들, 그리고 연정원에 있는 양반들도 내가 알게 되고, 하여튼 이래저래 알게 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양반들을 알게 되는데, 또 책을 만나도 그런 책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야. 이제 예언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가 되고 세계 리더 국가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해놨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그게 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작기로 치자면 끝에서 몇 번째밖에 안 되는 정말 조그마한 나라 아니야. 그런 나라에 인구도 남쪽에만 기껏 해봐야 5천만이야. 한 경제가, 국가 경제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자급자족이 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에너지가 돌아가려면 1억은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 인구가 1억 명은 넘어야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돌아간다라는. 일본이 1억이 넘거든. 일본이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인구도 1억이 넘어. 굉장히 큰 나라야 일본이. 우리는 섬나라라고 맨날 우습게 보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 나와. 견적이 안 나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막 이런 얘기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견적이 안 나와.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데 전쟁 위험만 자꾸 올라가지. 통일이 될 기미는 점점 안 보여. 사실은 90년대 말에 북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육을 먹고 산다. 사람을 죽여서 사람 고기를 먹고 산다는 얘기가 떠돌았었어. 이 거지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국경지대 쪽에 가면 꽃제비라는 얘기들도 그때쯤 나왔던 거고, 그 북한 애들 거지들을 갖다 꽃제비라 그러고, 그걸 살려낸 게, 다 죽어가던 애들을 살려낸 게 김대중 정부란 말이야. 북한에다 어마무지하게 퍼줬어, 진짜. 우리나라 차가 북한에까지 들어갔으니까. 북경에 중국의 단동이라고 해갖고 북한 접경 지역이 있는데, 그쪽이 내가 북경에 있을 때 되게 활성화가 돼갖고 그쪽을 통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내가 솔찬게 들었었거든. 그 북한에 돈 퍼주는데 1등 공신이 현대가 그걸 했었지. 그때 통일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통일 기회를 놓쳤지. 북한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 해서 통일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 통일의 기회를 놓쳤지. 그 좌익 사상에 물든 애들은 우리나라를 통일시킬 힘이 없어. 이 발상 자체가 그게 안 돼. 동등하게 보아야 된다 그러거든, 북한을. 저걸 동등하게 쳐다보면 해법이 안 보여. 북한을 동등하게 쳐다보면 해법이 안 보여. 불쌍하다고 자꾸 돕잖아. 버릇만 나쁘게 만든다고. 그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 밥차. 우리나라의 밥차가 어마무지하게 유행을 하잖아. 무료급식소라고 지금은 이름을 다 바꿨지만 처음엔 진짜 5,000원짜리 밥, 3,000원짜리 밥 요 정도 수준이었어. 국에 밥에 김치. 열악했다고 처음에 밥 줄 때. 그 열악한 그 밥들조차도 감지덕지하게 먹었단 말이야. 감지덕지야. 근데 지금은 무료급식소를 갖다가 순회를 해, 사람들이. 어디 반찬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 웃긴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버릇을 나쁘게 만들어 가는 거라 말이야. 불쌍하다고 누군가를 돕는 게. 가깝게는 이 밥차 얘기를 했지만 멀리는 아프리카 구제가 그래. 이 아프리카의 기아로 죽는 애들이 이 서구 사회에 알려진 게 언제냐면 1984년도예요. 1984년도에 아프리카의 그 기후가 되게 안 좋아갖고
흉년이 들었어. 농작물이 다 작살나고. 그러는 바람에 굶어 죽는 애들이 정말 길거리에 산으로 쌓일 정도로 애들이 많이 죽는 일이 벌어졌던 일이 있어. 그게 1984년도야. 그래서 그게 서구 사회에 알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얼마 전에 그 영화 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나와서 되게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슈퍼에이드라는 공연이 있어. 그 공연의 배경이 됐던 게 1984년도에 그 영국의 그 팝 아티스트들이 모여갖고서는 기아 구제를 위한 아프리카 난민을 구제하기 위한 공연을 벌여. 그 공연 이름이 슈퍼에이드라는 공연이었고 그때 이제 전 세계 팝스타들이 거기 다 모여갖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갖고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미국에서 미국을 USA라고 부르는데 USA for Africa 아프리카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팝스타들이 다 모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마이클 잭슨하고 라이오넬 리치가 곡을 만들어서 만든 곡이 We Are The World야. We Are The World는 엄마 노래 들어봤을까? 그 노래가 그런 가사야. 우린 하나인데 저기에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런 가사거든. 그래서 1985년에 그 We Are The World라는 그 노래가 미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모든 그 팝 가수 애들이 다 모여갖고 이 앨범 하나를 프로젝트를 해갖고 앨범 하나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거든. 그리고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야? 84년도부터 출발을 해갖고 아프리카의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애들을 살리자는 운동이 198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는 거야. 이게 재미난 게 이제 아프리카 맨 남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이 나라가 그 백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야. 쭉 그동안에 백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어. 아프리카 흑인들을. 근데 이제 세상이 변했잖아.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과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 인권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결국엔 이 양반이 대통령이 돼.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돼. 굉장히 그 상징성이 큰 거지. 흑인이랑 백인이랑 평등하다라는 어떤 기준점을 만든 거니까. 그 만델라 대통령이 죽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서방사회가 아프리카를 돕는다고 지원을 했는데 이 서방사회의 지원 때문에 아프리카는 자생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해요. 자생력을 잃어버린 거야. 그럼 지금도 국제기금으로 해서 아프리카를 지원하고 아프리카에 원조를 하는 단체들이 정말 많아. 지금도 유니세프에서도 그게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도 있고 뭐 굿네이버스 우리나라에서는 굿네이버스 같은 것들도 있고 문제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 운영하는 비용이 아프리카 원조하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 국제기구의 단체를 운영하는 돈이 아프리카에 실제 원조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 아프리카를 구제하겠다라고 돈을 모아서 그 기구 운영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아프리카에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주잖아.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부정부패한 정부에 들어가. 걔네들이 또 다 먹어. 그러면 실제로 원조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돼. 그러니 해결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다가 김미더 초콜릿만 외치고 있는 거지. 손만 벌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이 일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북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 안 돼. 해결이 안 난다니까. 북한의 인권, 북한의 인민들을 갖다 불쌍하게 바라봐서 인도적 차원에서 뭐 지원을 하고 어쩐다.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자꾸 그지한테 먹을 걸 주면 그 시간 되면 그지가 어슬렁어슬렁 찾아온다니까. 그리고 반찬 허락해 주잖아. 오늘은 반찬이 별로네 이지랄한다니까. 잔치집 돌아다녀 거지들이. 저기는 뭐 갈비탕 나오는데 여기는 뭐 국수가 뭐냐고 이지랄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참 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1위고 그잖아. 이렇게 소란스럽게 시끄러웠던 적도 없어. 정치적으로. 예전에 독재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어. 독재에 반대하고 데모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다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정신 사납고 혼란스럽지가 않았다고.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갖고 싸우지도 않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개판 5분 전이야. 우리나라는. 살기는 좋아졌는데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을 해갖고 점점 인간이 편해지고 인간이 점점 노동을 안 하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가사노동도 봐요. 세탁기 나오면서 빨래 편해졌지. 그 빨래가에 가서 빨래 안 하잖아. 방망이 두들기면서 빨래 안 하잖아. 지금은. 냉장고 없는 집이 없잖아. 칸칸이 김치 냉장고 나왔지. 청소기 나왔지. 로봇 청소기까지 있어. 더군다나 요즘에 세탁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조기도 나왔어. 에어컨 나왔어. 아니 도대체 집안에서 하루 종일 가사노동에 시달리던 여자들이 가사노동에서 점점 해방이 되고, 그게 가사노동이라는 표현도 난 되게 못마땅한데 사실은 그게 왜 노동인지 난 모르겠어. 나는 이 노동이라는 말이 아주 언짢고 불편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그냥 일이거든. 근데 그 행위가 어떻게 노동이냐고. 노예야 우리가? 집안일이잖아. 그냥 옛날에는 집안일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집안일 하고 사는 거지 가사 노동을 하고 사는 거냐고. 그게 노동이냐고. 어떻게 집안일을 하는 거지. 남자들도 직장에 가서 이 사회에 일을 하러 나가는 거란 말이야.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는 거야. 이 사회 시스템에 맞춰서. 좀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이게 좌파적인 생각들이거든. 이 모든 게 전부 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가들이 돈을 이렇게 가져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하는 거에 비한 보수가 너무너무 부족하게 받고 뭐 이러면서 이게 투쟁이 되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싸움으로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다고. 이상한 세상이. 이 부모들이 정말 대단한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식 걱정을 해요. 이걸 달고 살아. 자식 걱정을. 근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걱정이라는 에너지가 맑고 가볍고 좋아요? 아니면 탁하고 무겁고 이럴까요? 어둡고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둡고 무거운 걸 자식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자식 걱정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식한테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내가 계속 발산을 하는데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냐. 무겁고 탁하고 칙칙한 에너지를 계속 자식한테 발산을 하는 거야. 그럼 자식의 걱정을 먹고 자라는 자식은 어떻게 써? 무거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면 자식이 무겁다니까 어깨가. 아니 멀쩡하게 밝게 잘 사는 애를 무겁게 만들어 자꾸.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